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6년 2월 첫 번째 주 178회입니다. 책임 PD 조은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이번 주에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라고 해요. 이럴 때마다 새로운 도시가 이런 곳들이 있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코르티나 같아요. 뭐 이렇게 줄여서도 하던데, 그러니까 밀라노는 우리가 익숙하죠. 그렇죠. 우리 네. 다 축구 봤잖아. AC 밀란, 인테르, 산시로. 개막식을 또 산시로에서 하더라고. 맞지? 맞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여기가 눈이 많이 오는 데인가? 이게 동계올림픽을 할 정도인가? 좀 의아하긴 하던데. 가끔 그 이탈리아 축구 보면 눈 온 풍경이 보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겨울에 축구 하니까 유럽은 뭐 종종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코르티나 단페초는 뭔가 이름부터 눈이 확 쌓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사실 후자 쪽에서 많이 경기를 하는 게 아닌가. 여기가 핵심이네, 경기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평창 올림픽도 평창뿐만 아니라 강릉, 뭐 정선 이렇게 분산해서 경기를 열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개막을 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거예요. 근데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 우리 옛날에 그 언제 동계올림픽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 옛날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럴 때는 막 전 국민이 다 TV 앞에 있었잖아. 막 그때 우리 김연아 선수 나오고. 그렇죠. 스피드 스케이팅 그때 금메달 막 모태범 해가지고 막 다 따던 시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트레이크 안토노노 나올 때 아니에요? 안토노노. 2002년인가? 중요했죠. 김동성. 너무 오래전. 대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그렇죠. 2002. 그렇지. 뭐 나가노 동계올림픽까지 나오시겠어 이러다가. 기억은 나는데 나가노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진짜? 프랑스 월드컵도? 프랑스 월드 기억나죠. 우와. 그건 생생하게 기억나지. 너는 영화 국가대표 같은 데서나 보지. 나가노 동계올림픽 어떻게 기억해? 전인경 선수인가? 아마 쇼트트랙 국가대표였던 선수가 있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날치기로 이렇게 날 밀면서 그게 거기서 나와요? 아마 그 올림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 나가노. 저는 당황하셨네. 아니 솔트레이크는 그 김동성 경기는 봤어 제가. 오노가 막 이렇게 했잖아 그때 막. 그쵸. 헐리우드 액션을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모가 평소 스포츠는 좋아하지 않지만 애국심이 투철하세요. 그 경기를 보시다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너무 억울해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이거 막. 야 밤늦게 경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그래서 나는 이게 저 정도 일인가 그때 의아했던 거죠. 그때는 네. 뭐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스포츠를. 근데 그만큼 이게 올림픽이라는 거는 온 국민이 아주 그쵸. 대분노를 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국가적 행사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하는 줄도 모르고 보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이게 참 그렇게 격세지감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 올림픽 한다는 거 e스포츠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e스포츠 보다가? 그러니까 제가 롤을 자주 보니까 롤을 보려고 치지직 어플에 들어갔는데 설마 거기 중계가 또 거기에 땄어? 컬링 중계를 하고 있는 이것도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돈이 많은가 봐. 올림픽 하나보다 이러고 찾아보니까 딱 이번 주에 그 개막 치지직은 진짜 다 중계하는 건데 뭐 아시안 게임도 중계하고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중계하고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는 저기 중계권을 지상파가 하나도 못 따가지고 다 JTBC에서 한다면서요. 맞아요. 2032년까지인가 뭐 단독 중계한다는 올림픽. 그래서 많이들 좀 시청권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냐 우려는 있게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종목을 할 거 아닙니까 동계올림픽도. 근데 JTBC에서 딱 이 종목만 중계하면 나머지 종목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지상파에서 할 때는 여러 종목을 볼 수도 있는 그쵸. 건데 네. 그런 우려를 또 표하는 목소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JTBC 온에어도 지금 안 하더만. 근데 다행히 이제 네이버 스포츠에서는 또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올림픽 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강원 선수들도 많이 출전을 하거든요. 어떤 선수들이 좀 출전하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최근에 또 우리 동계올림픽의 화제 종목 아니겠습니까? 컬링. 그쵸. 또 강원이 강세입니다. 우리 강릉시청의 김선영, 강원도청의 정영석이 한 팀을 이뤄서 믹스 더블에 출전해요. 근데 지금 개막하기 전에 사전 경기에서 벌써 3연패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다. 세계의 벽이 컬링이 만만치가 않다. 확실히 남녀 믹스는 특히 그렇죠. 또 이게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끝까지 분전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선 출신 스노보드의 배추도사 이상호 출격합니다. 평창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한번 메달 기대해 보겠고요. 쇼트트랙 우리 또 전통의 강호 아니겠습니까? 강릉 출신의 심석희, 강원도청의 황대헌 출격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강릉 출신이었군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지역 언론 보면 항상 이게 나 올림픽. 그쵸. 강릉 출신 심석희 메달 땄다 막.
아주 대서특필을 하죠. 자,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 빙속에 강원도청 3인방 김준호, 정재원, 박지우가 나서고요. 옛날에 그 이승훈 선수가 참 오랫동안 활약했어요. 그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스피드 스케이팅의 정재원 선수가 팬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최근에 2018년도에 그 이승훈 선수랑 같이 매스 스타트 했었던 게 다시금 조명되면서 그 페이스 조절을 하는 역할을 페이스메이커 했었죠.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올림픽에서는 정재원이 주인공이 될 거다. 이제 메달을 딸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도 좀 주목하고 관전 있는 포인트네요. 선수인데, 네. 그리고 스켈레톤 강원도청의 정승기, 봅슬레이 강원도청의 김진수. 이렇게 보면 우리 강원도청 실업팀이 참 빙상 종목이 많네요. 그렇죠. 우리 지형적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이 출격하고 있어요. 올림픽 레거시를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근데 않을까. 선수는 많은데 이 하드웨어는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이번에 저기 동계 아시안 게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 2029년 개최하기로 했는데 뭐 반납한다면서요. 맞아요. 네옴시티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반납한다 그래가지고 한국한테 개최 의사를 타진했다고 하잖아요. 너네가 개최할래? 너네 그래도 뭐 올림픽도 하고 그랬으니까 경기장 있잖아. 잘 활용해봐 했는데 그게 뭐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안 들어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반납했다는 거냐. 우리는 안 할게요. 약간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금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지금 올림픽 경기장 활용을 못해가지고 난린데 아시안 게임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데 이걸 왜 허무하게 날렸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네. 하여간 뭔 얘기가 나와서 아무튼 올림픽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게 잘 못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가 99년에는 동계 아시안 게임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할 때가 되긴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하여간 자, 어떤 종목 가장 기대했습니까? 아까 스피드 스케이팅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스피드 아니 뭐 스케이팅의 우리 저기 한국 선수들 정재원 떠나서 선수. 그냥 이제 동계 올림픽 할 때나 보통 뭐 이런 건데 저는 보통 이제 컬링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동계올림픽 항상 오면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를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안양할라 응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올림픽 시즌에만 아이스하키를 꼭 챙겨보는 편이긴 해요. 미국, 캐나다 이런 경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아이스하키가 지상파 중계는 안 되더라도 KBS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 종목 하는 거. 그 종목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봤었는데 아이스하키는 그 이번에는 볼 수나 있을런지 아니면 그래도 결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해외 중계를 봐야 되는 해외 건지 그렇게까지도 보세요? 뭐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NHL도 보세요? 근데 아니요. 그건 안 봐요? NFL은 또 보시는 거예요? NFL은 보는데 그래, 이게 NHL 그러니까 아이스하키는 엄밀히 말하면 구기 종목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 근데 스포츠를 좋아하시니까 뭐 F1도 보시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근데 난 보나 했네. 그래서 NHL까지는 아직 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저거 뭐야? 까먹었어. 뭔 얘기하려지? 하여간 그렇군요. 네. 뭘까? 너무 딴 얘기를 하다가 지금 까먹었어. 어쨌든 저는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를 보신다. 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중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림픽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선수단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목 많이 받는 쇼트트랙이나 이런 종목들 하면은 또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때는. 모르겠어. 근데 잡음이 그동안 많았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겠죠. 뭐 개주 이런 거 우리 잘하잖아요. 네. 그래요. 자, 올림픽 저희도 뭐 매주 이렇게 메달 소식이라든지 우리 활약 소식이 있으면은 뭐 메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우리 선수들의 4년간의 땀과 눈물이 노력의 결실이 맺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치지 않고 좋은 야, 거기 건것 같았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마무리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원주로 돌아왔어요. 놀비숲 혁신도시에 생긴 어린이 놀이터 다녀오셨다고요? 무려 3주 전에 예약해서 겨우 치열해요, 다녔습니다. 네. 어때요? 그렇게 치열한 예약난을 겪을만 합니까? 이게 약간 이게 반반인데 갈만은 해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항상 슈아가 이 공간을 좋아하냐 아니냐는 슈아한테 다시 갈래 물어봤을 때 다시 간다 그러면 꽤나 만족한 공간이거든요. 지난번에 국립과학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잖아요. 한 번이면 충분하다. 얘기도 안 해요. 냉정하게 평가했죠, 국립과학관은. 그러나 이번에 놀비숲은 재방문 의사 있다. 있다. 고개를 조슈아 피셜. 그러면 인정됐네. 그쵸. 아주 좋은 괜찮은 시설이다. 괜찮은 시설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파랑맘이나 이런 데 후기를 보면은 물론 뭐 장단점은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아이들은 계속 놀고 싶어 한다. 네네. 나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공통된 후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예약제이고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한 몇 명? 한 2, 30명?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명 3, 정도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구나. 그리고 이게 또 1층과 지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36개월을 기준으로 1층에는 36개월 미만 그다음에 연령별로 이제 지하에는 36개월 그 이상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이 뭐 40명이어도 거기서 또 한 번 더 나뉘다 보니까 그럼 또래들과 이제 어쨌든 놀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껏 뛰어놀 수가 네, 있겠네. 쾌적하게 놀 수 가면 있죠. 뭐가 있는 거예요? 뭐 미끄럼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미끄럼틀 있고 뭐 언덕 있고 막 그다음에 기어 올라가고 미끄러지고 맞아요. 뭐 그물 있고 좋은 거 다 있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쾌적하게 놀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 제약이 있다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거 지나면 나가야 돼요? 지나면 그렇구나. 나가야 되는데. 딱 그 시간만 예약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한 뭐 2시간, 3시간이었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딱히 이제 놀 게 없으니까 지루해질 이제 그 타이밍이 분명히 올 텐데 1시간 반이 딱 그 규모에 맞는 시간 딱 배분이다. 적당하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슈아도 이제 1시간 반 돼서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한 30분 정도 더 놀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시간까지 늘려도 되겠다. 그 정도까지는 늘려도 근데 될 것 워낙 같은데. 지금 예약난이 거세니까 맞아요. 일단 1시간 반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만족스럽게 딱 갔다 와서 재방문 의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이따 우리가 시우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시우에서도 이거 잘 지은 것 같다. 맞아요. 번역별로 더 네.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 물론 뭐 단점도 있다. 너무 막 이게 미끄러지는 거 위주가 많아가지고 뭐 위생 논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소소한 보완까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예약할 때는 그런 안내가 없었는데 그 홈페이지 예약 확인하면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미끄럼 방지 양말을 꼭 착용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 개인 지침이긴 옛날에는 뭐 해요. 맨발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러지 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개선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건 뭐 나쁘지 않다. 우리 맞아요. 과학과는 굉장히 지금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데 놀비숲은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무난하다. 그래도. 네. 그리고 또 가세요 그럼. 예. 뭐. 한 가지 팁이 그러니까 지금 팁까지? 인터넷 예약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되는데 그러니까 예약이 어려워요. 그리고 당일 예약도 안 되고. 근데 가서 여쭤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타임 15분 뒤에 그러니까 노쇼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혹시 몰라서 대기하시면은 만약에 노쇼가 있으면은 그 타임 시작 15분 뒤로는 그 현장 접수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긴 하죠. 그건 너무 어렵지. 그냥 온라인을 뚫는 게 난 나을 것 같은데. 언제 될 줄 알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서울에 있는 뭐 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부산에 저 얼마 전에 다녀왔을 때도 해양박물관 어린이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에 그렇게 15분 지나면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이제 지금 뭐 시범 운영이니까 좀 향후에는 좀 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그럼 뭐 그런 건 좀 개선. 그리고 뭐 이제 차차 예약 나는 좀 풀리겠죠. 그쵸? 이제 갔다 네. 오신 분들만. 근데 어쨌든 또 가실 거잖아요. 네네. 한번 이제 또 친구들이랑도 같이 한번 가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친구들하고? 혼자 갔었는데. 어떻게 뭐 알바노 따님하고 또 한번 저를 또 한번 놀비숲에서 만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원주에 새로 생긴 시설들 다녀오신 후기 들려주고 싶으시면은 저희 소통함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 왼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기로 여러분들 익명 의견 마음껏 보내주세요. 뭐 저희에 대한 뭐 후기, 칭찬, 항의, 오류, 정정, 제보 다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괜찮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 읽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원주하는 척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달 정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라도 저희 밑에 나오는 계좌 통해서도 이제 일시 후원 가능하시니까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 원주하는 척 지속적인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응원의 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오랜만에 저 정기 후원 멘트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너무 노멀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래서 후원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뭐 읍소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뭐 이런 방송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하고요. 너무 말이 구구절절해. 저도 안 된다. 늘 강조하지만 여기까지 딱 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뉴스 챙겨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매일 아침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뉴스 레터 신청하실 분들 제 위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은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메일로 뉴스를 배달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주 한척 178회는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 그리고 오랜만에 원주시의회 리뷰 준비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힌 이광재 전 도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심도 깊었고 아팠다. 많은 말씀을 경청한 끝에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면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려운 결단을 해준 것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일에 보니까 같이 만나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맞아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팀이다, 하나로 간다,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뭐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친구도 있어요. 물론 뭐 나올 수도 있다 막판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광재 전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이 좀 소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도 패배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나오면은 약간 이게 저 원창국 4선 도전 같은 원 어게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와? 지난번에 졌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이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염두에 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상호 석도 어쨌든 굉장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데 한때 국회의장 후보로까지 꼽혔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중진이잖아요. 근데 우상호랑 굳이 이렇게 빅매치를 강원도에서 하면서 치열하게 경선 치르는 게 약간 이게 본인도 에너지를 그렇게 써야 되나, 내가 지금 분당에서도 지금 쉽지가 않은데 강원도 고향까지 와가지고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뭐 방금도 그랬지만 분당에도 이제 터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강원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약간 이게 뭐가 이 정치적 이미지가 좀 이제 무게감이 떨어져 보이죠. 계속 좀 이동을 하는 듯한. 아니 뭐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국회 사무총장 갔다가 뭐 저 강원도 왔다가 다시 분당 갔다가 뭐 어쩌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도 많이 차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좀 어디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빈자리들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광재 전 지사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또 꼽혔잖아요.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빈자리를 또 지방선거 이후에 한번 도모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중앙 정치를 좀 꿈꾸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자리 또는 뭐 장관 자리 이런 입각을 또 노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정치적 계산 끝에 불출마라는 결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도 좀 이르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생각도 그래요? 좀 들어요. 아니 벌써 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어요? 경선을 하냐 마냐 지금 빨리 결정해야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의외로 경선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니, 했었는데. 경선을 할 거면은 불출마를 할 필요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도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결단을 좀 빨리 내린 것 같다. 이광재가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네, 저는 그래도 도전을? 경선을 나갈 줄 알아가지고. 불출마가 좀 의외다. 네네. 그래서 저기 김진태 지사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이광재가 불출마한다 그러니까 의외다. 강원도를 잘 아는 분인데 왜 불출마했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오히려 나에게서도 좀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이게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모양새로만 보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올 초에 지원부터 해서 다 여론조사 돌려봤을 때 강원지사 그 김진태랑 붙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건 이광재로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이광재가 나오면은 우상호보다 더 큰 격차로 김진태를 이긴다. 확실한 카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양보가 쉽지 않은 건 있어. 맞아요. 네. 사실 내가 나오면 강원지사 지금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여기서 내가 양보한다.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에서는 아름다운 양보다. 옛날에 뭐 이승엽의 아름다운 이군 같은 뭐 아름다운 양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박지원 의원부터 해가지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그렇고 막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물론 민주당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더 반대급부로 이광재를 축혀 세워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건 사실 의외인 측면도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왜냐면 아까 이광재 얘기했던. 입장에서 이게 네. 굳이 경선 나올 필요가 있을까? 강원지사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우상호도 너무 적극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광재가 현명하다면은 경선까지는 안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좀 적절한 타이밍에 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우상호 전 수석으로 압축이 되네요. 후보가 경선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춘천으로 전입신고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김진태 지사부터 공격을 하죠. 아, 우상호 수석이 나온다고요? 이제부터 넓은 강원도를 다니려면 바쁘실 것 같네요. 그렇죠. 우상호 수석이 철원 출신이지만 정치 생활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를 잘 모른다. 강원도를 알아가려면 바쁠 것 같다.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애둘러 그렇게 비판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반격하더라고요. 아, 나는 오히려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시각으로 오히려 강원도를 더 변화시킬 수가 있다. 더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강원도의 지리, 인구 이런 거 많이 알아서 뭐 할 거냐. 오히려 외부에서 내가 중앙정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에 필요한 게 뭔지 더 정확히 알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는데 뭐 전형적인 그냥 그쵸. 맞아. 뭘 오해해요. 아, 왜 약간 리액션이 조금 자기적인데. 너무 자기적이었나요? 이거 그렇게까지 추켜 세워줄 바는 아닌데 그게 어쨌든 뭐 전형적인 논리로 지금 서로 공격하고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냥 단수 공천으로 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이 되게 생겼어요.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안재윤 씨가 또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일단은 안재윤 씨는 저 원주를 연고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선거를 엄청 이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당도 많이 바꿨고 옛날에는 저 민주당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이게 떠돌아다니시다가 민생당으로도 출마했다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신 분인데 뭐 온갖 선거 다 나왔습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뭐 시장 선거도 나오고 뭐 다 도전하시다가 이번에는 도지사로 이제 또 결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염동열 전 국회의원, 야 이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염동열 전 의원이 또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염동열 전 의원은 저기 강원랜드 또 채용 비리 때문에 징역 1년 살고 나온 분이잖아요. 아, 참 이런 분이 도지사 출마를 굳이 또 선언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김진태 지사를 꺾을 수 있다라는 다들 이런 일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아닐까. 그만큼 김진태 지사의 경쟁력, 나 김진태 정도면 한번 붙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안재윤 씨가요? 네. 안재윤 씨가 김진태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출마한다고요? 그래도 모두가 이게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 어쨌든 내가 한번 경쟁을 해볼 만은 하다라는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닐지. 어쨌든 그냥 이름 알리려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안재윤 씨는 뭐 이럴 때 이름 알리는 거고 자기의 뭐 다른 방면에서 어쨌든 입지를 키워갈 수 있는 거고 도지사가 안 되더라도 뭐 염동열 전 의원이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복귀를 해야 되니까 뭐 진짜 도지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왔을까요? 그냥 다음 총선이나 이런 걸 겨냥해서 몸풀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름을 알리기 위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단편적인 해석을 하시는데? 그래도 김진태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컷오프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경선 없이 그냥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그냥 단수 공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경선해야 됩니까? 이거 김진태, 염동열, 안재윤 경선해야 돼요? 이거 아니,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 사실은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수 공천으로 서로 맞붙을 수도 있다. 김진태 대 우상호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일단은 도지사 후보군은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김진태 대 우상호로. 앞으로 서로 어떻게 견제구를 날리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통합이 진짜 광풍입니다. 이제 광풍. 뇌절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갈 겁니까? 끝없는 통합 제안. 네. 광역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명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 단위에서 통합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제안들이. 이제 너도 나도 한번 나도 이름 좀 알려보자. 파격적인 제안으로 그런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광수 시장이 일단 원주 행성 통합을 제안을 했죠. 그렇죠. 이슈가 지금 불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제천시장 출마를 노리는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이 원주, 제천, 충주를 합친 이거 뭐야 이름이 중부 내륙 골든 트라이앵글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 이 서로 이으면 이제 삼각형이니까 중부 내륙 골든 트라이앵글 특별자치단체다. 고심이었어. 뭐라도 연결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땅한 이름이 없는 거야. 이름부터가 망할 것 같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여주였나 이천이었나와 충주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남한강 이제 벨트로. 연계 이렇게 해서 아마 문화 그 분야 쪽에서는 연계를 한번 시도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안을 한 배경은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책 사업 우선 배정 받고
공공기관 우선 배치하고 특례를 통해서 규제 개선하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GTX 연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합치면 일단 뭐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합치면 뭐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광수 시장과 만났더라고요. 또 이충영 대변인. 그래요? 그걸 공감대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기초 단위 통합이 최근에 이제 강원도에서도 나오고 있고 원주를 중심으로 저희 전주에서도 지금 전주랑 완주랑 완주, 합치자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랑 충북도 그렇고 충북도 지금 마찬가지고 전북도 그렇고 광역 통합 논의에서 소외돼 있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이제 특별시가 없다 보니까. 상특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소외감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초 단위로 그럼 우리는 합쳐버리자. 응? 그래서 강원도, 충북 공감대가 있잖아요. 충북이 좀 화났잖아. 아니 충남, 대전이 합쳐 우리 빼놓고 원래 충청으로 합치기로 했었는데. 충청 뭐 특별 저 자치연합 하자더니 이거 뭐 하는 거야 배신이야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는 차라리 강원도랑 합치겠다. 그리고 어차피 충북은 사실 상당 부분을 거의 50%는 청주가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외감이 또 있다고 제천 충주는 또 생활권은 원주랑 비슷하니까 또 마음적인 거리감도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원주랑 합치자. 맞아요. 아무래도 제천에서 제안한 거다 보니까 이게 제천은 또 원주랑 가깝기도 하고 충주랑 가깝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주도 사실 원주랑 많이 오잖아요. 우리 맞아요. 세브란스 네. 병원 많이 오시잖아요. 충주 분들도. 그리고 합치면은 뭐 코스트코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아울렛도 큰 거 지을 수 있고 막 스타필드도 오고 막 그러지 않겠냐. 청주 두렵지 이긴다. 않다 우리. 청주 우리가 이긴다. 어? 우리 50만 금방 간다. 60만 막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각가지 아이디어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현실성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그 한마디 한 거를 엄청 확대 해석하더라고. 일단은 지원을 검토하기 전에 주민 의견부터 좀 수렴해야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보통 후자의 방점을 찍은 거잖아요. 그쵸. 주민 의견 수렴부터 해라. 뭘 벌써 지원해야 근데 우리 지역 언론들은 전자의 방점을 찍고 그러면은 수렴만 해오면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 그 얘기는 내가 볼 때 윤호중 장관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언론들은 어느새 정부도 기초통합에 대해 재정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이가 없는 거죠. 아직 논의 단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둘러 그냥 얘기한 건데 원론적으로 그냥 답변한 건데 그걸 가지고 꼭 실마리가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제는 도 내를 넘어서 도 단위를 넘어서는 통합까지. 그러면은 다 합치면 뭐야? 원주, 횡성, 제천, 충주. 어마어마한 골드 트라이앵글을 넘어서는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합쳐서 우리도 그냥 도 하나 만듭시다. 그래. 그냥 아예 모르겠다. 나도 중부 내륙도 하나 지금 만듭시다. 분위기로는 못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충주까지 들어가면 우리 충주맨도 원주를 홍보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주맨.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다른 얘기지만은 그 조기령 충주시장이 도지사 나가겠다고 지금 떠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충주맨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낙동과 오리알 되는 거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이렇게 된 거 다 합쳐가지고 그의 살 길을 다시 한번. 그렇지 원주가 열어주자. 뭐 그런 얘기도 뇌절이야 뇌절. 야, 이게 어디까지 간 근데 거야 이거? 실제로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더라도 이름 가지고도 엄청 갈등이 심하긴 하겠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합친다니까. 의외로 그런 데서 맞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지난주 얘기하신 그 마창진도 사실은 이름 창원으로 정해지는데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잖아요. 맞아요. 왜 창원이냐? 왜 마산을 없앴냐? 진해 어디 갔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렵다는 겁니다. 원주 행성 당장 합치면 어떡할 거야? 뭘로 할 이름 거야? 뭘로 할 거야? 원횡으로 할 거야? 안 되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골드 트라이앵글 특별자치단체를 한다는 건가? 이름? 골드시. 골드시. 모르겠습니다. 아,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또 원주 행성 통합에 또 힘을 싣는 소위 민간 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어서 원주시 번영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 통합에 좀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영 회장님이 직접 횡성 자기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원주 횡성 통합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보니까 10명 중에 9은 찬성이라 하더라. 야. 1명 정도 반대하더라. 그래서 횡성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성 여론이 많다. 본인 피셜. 네. 번영 회장 갤럽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거 해볼 만하다고 본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뜻을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정말 통합 광풍이 불고 있는데 원주도 뜻밖의 어쨌든 중심에 섰어요. 그러게요. 이 승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 뭐 3주 연속 현수막 얘기를 해야 되네. 근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원주시의 주력 사업을 칭찬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지만 시정부가 철거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근절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저희가 비판한 바 있는데 현수막들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거는 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광수 시정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지연을 비판하는 현수막은 설치 직후 신속히 철거돼 행정의 입맛에 따른 선택적 단속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는 하나 봅니다. 하는데 골라서 하고 있다. 네. 자기들 비판하는 건 어떻게 쏙쏙 다 철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떼어진 현수막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반도체 공장은 언제 어디에 원주 지역 소상공인 일동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는 어디 가고 적자 기업 리드텍은 또 뭐냐 삼성 반도체 취업 준비했던 청년 일동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또 반대급부로 어디서 작업이 들어갔나 또 이렇게 달려. 아무튼 이렇게 비판하는 게 나는데 저는 요 두 번째 거는 봤어. 삼성 반도체 취업 준비했던 청년 일동에서 달았던 거 이거 저기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앞쪽 사거리 그 KFC인데 거기에 붙었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그 리드텍 그 투자 유치 그 환영 축하 그 현수막 아래에다 달아놨더라고요. 저격성으로. 그 왜 우리도 정당 보면은 저 진보당이 국민의힘 현수막 바로 아래에다가 반박 현수막 막 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딱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철거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현수막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거면 제대로 다 해야 되는데 요거를 본인들 시정을 찬양하는 거는 내버려 두고 결국에는 비판한 것만 떼지 않겠느냐 이거를 강화를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정확히 그 우려대로 간 거죠. 본인들한테 이제 비판적인 것은 그냥 즉각 철거를 하고 우호적인 것은 그냥 남겨놓는. 이렇게 한 달이 넘게 그냥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역시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을 계속해서 좀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화제가 된 게 그거잖아요. 메가 데이터 센터 뭐 1조 4천억 원 유치했다. 그거 보수 매체인 치약 뉴스에서조차도 구라 적당히 치라고 지금 비판하는 마당에 시민들이 그걸 믿겠냐고 그걸 냅둔다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철거를 그냥 다 해버리면 해버렸지. 차라리 그거를 좋다고 그렇게 내버려두는 도대체 그 마음이 뭔지 난 궁금해요. 그거 하면은 원주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원광수 시정의 어떤 멘탈리티를 저는 이 현수막 행정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다. 그 붕어빵 현수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현수막 관련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최근에 이제 선거 120일 앞두고 그 선거법에 따라서 그 선거에 입후보 한 사람이나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현수막은 달지 못하도록 선관위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원광수 시장도 어쨌든 선거 입후보 예정자잖아요. 예정 잘해요. 선관위는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지만 진짜 나오겠죠.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광수 시장을 언급한 현수막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조가 지금 투쟁하면서 조남현 이사장 포함해서 원광수 시장도 비판하는 규탄하는 현수막 걸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선관위가 그것도 떼라 그랬다는 거예요. 원광수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선거 관련된 것 내용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다. 이래가지고 떼야 된다는 거야. 선거법상. 그리고 저기 아카데미 친구들도 역사박물관 앞에서 남기주 관장 임명 비판하면서 원광수 규탄하는 피켓 시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광수 이름 들어가니까. 그럼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선거 120일 앞두고는 시장 비판을 일체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선거라는 거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 성격도 짙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시장이 잘했냐 못했느냐를 오히려 더 공론화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뭐 집회를 할 사람은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할 사람은 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예 원천 봉쇄한다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비판하는 집회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옹호하는 집회가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거지, 그게. 어쨌든 현직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 선관위의 그런 원칙이 있겠지만 어쩌면은 오히려 현직은 예외로 두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긴 한데. 뭘 또 현직만 예외로 둬. 아니 그냥 다 예외로 해. 다 그냥 안 하는 게 좋지 그런 거. 오히려 그냥 다 언급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같으니까 뭐
사실 우리 선거법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게 낙선 운동도 제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나? 미국, 일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예시가 안 되네. 유럽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자유롭잖아요. 뭐 누구를 낙선해야 된다, 누구를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거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나라의 뭐 대대적인 혼란이 물론 미국은 지금 오지만 그런 걸 떠나서 뭐가 꼬이는데 유럽 같은 데는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한국은 혼란이잖아 지금. 뭐 난리 났잖아.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선거법에서 최대한 열어놓고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금지로 가는 거야. 네거티브 위주로 가니까 뭐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아니 금지해야 될 거는 뭐 떡 돌리고 뭐 상품권 돌리고 이런 거나 금지 똑바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집회하고 이런 거를 현수막 달고 이런 거를 제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을 하지 마 쪽으로 그렇지. 많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그냥 법으로 해결해 버리는. 맞아요. 아유 복잡해 몰라 그냥 다 금지하자. 하지 마. 모르겠다.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약간 옛날 우리 부모님 양육방식 같기도 하고. 하지 마. 야 그냥 하지 마. 그거 그냥 하지 마. 다 없애. 약간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법령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근데 진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지금까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해왔겠지만은 힘이 이렇게 딱 결집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대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진짜 헌법소원을 내든 해가지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불법 현수막 얘기하다가 진짜 여기까지도 이제 회로가 이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건 시정 비판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애둘러야죠. 원주시 공단 뭐 조나면은 되지 않을까요? 조나면 뭐 입후보 안 할 거 아니야. 조나면 뭐 여기까지.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입후보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입후보 예정자를 왜 선관위가 판단하냐고. 그리고 원건수가 갑자기 불출마하면 어떨 거야? 어쩔 거야? 선관위가 뭔데? 자기들이 그걸 판단하고 있어. 쉽게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난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요거는 그러게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관심 없겠죠. 자기들은 지금 법이 좋으니까. 그리고 누가 비판을 허용하는 길을 열겠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향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민의 힘으로 정말 돌파해야 된다. 압력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원주가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죠. 네, 36만 그쵸. 명입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은 주로 춘천에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민감한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춘천에만 있는 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주에도 이주 배경 시민들이 많이 계시고 뭐 계절 근로자도 있고 그런데 뭐 체류 기간 연장이나 주소지 이전을 하려면 다 춘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원주에 출장 사무소가 온대. 그러면 아침부터 오픈런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이제 기사가 최근에 그러니까 났었잖아요. 이거 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아니 외국인이 이주 배경 시민이 원주에 가장 많은데 왜 우리가 춘천까지 가야 되냐?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 저도 춘천 가셨었어요? 춘천 가서 받았었죠. 나 의정부 갔었는데. 저는 심지어 그때 네.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용인에서 춘천으로 그죠? 갔어요. 주소는 원주에 있었구나. 주소는 원주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돈 좀 나오잖아요. 조금 그렇지. 많이 나오지도 아, 그래요? 않아요. 저는 그래도 남양주 바로 위가 의정부여가지고 괜찮았는데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병역 대상자 원주가 제일 많을 텐데 왜 병무청은 춘천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보훈지청 여기는 이제 국가유공자 보훈가중의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역시 춘천에 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사업자금 대출이나 점포 수리 등을 지원하는데 요거 상담 받으러 가려고 해도 춘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달청 뭐 시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공공사 계약을 하거나 주요 공사 감리를 할 때도 다 춘천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저도 몇 년 전에 이런 그 입찰을 하려면은 뭐 지문 그 기계가 필요하대요. 이렇게 공공 입찰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그 법인 공인인증서 신청하면서 그 기계를 신청했는데 춘천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달청이 가져오는 거구나.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춘천 가야 되는데 매번 춘천 갈 때마다 그거 해야지 하는데 까먹어가지고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몇 년 되셨다고요? 3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춘천에 있어도 근데 3년째 안 가지고 가시는 거는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 뭐 해외 배송도 아니고 지금. 그 정도 근데 규모의 배송도 안 되는 거예요? 배송도 안 돼. 가서 받아야 돼요. 신청서를 내고. 본인 확인이 다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가 봐요. 네. 그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네. 거예요. 아예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3년째. 받긴 해야 되는데 진짜. 그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나 네, 싶기도 하고. 자, 조달청도 그래서 그럼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시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고요. 주택금융공사 서민 저리 주택자금 대출 상담하러 갈 때도 춘천으로 가야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도 얘기했는데 기상대 같은 경우도 춘천 강릉에만 있고 또 원주에는 없어서 원주의 이 정확한 기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도시 규모와 확장세를 고려할 때 인프라가 턱없이 뒤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오늘도 이렇게 원주 홀대론을 또 오랜만에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흘러야 되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에 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봤을 때 원주가 지금 인구가 어쨌든 가장 많고 춘천보다 우리가 한 7만 명은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원주의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지금 인프라를 갖춰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춘천에 있는 걸 원주로 옮겨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원주에도 맞게 배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때 이동식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동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분을 내준다든지.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인프라들이 형성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서는 춘천, 영동은 강릉.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인구가 가장 많은 이 원주는 좀 배제되는 결과가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어떤 도 단위로서 이런 그 정부 기관이 주로 입점해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애로사항을 표하거나 그렇긴 할 텐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면은 근데 특히 강원도는 그러니까 도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통편이. 너무 넓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 영서 남부권에 있는 그 주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원주에 있을 법하지 않나 그런 시설들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부 기관들이. 그래요. 나는 뭐 도청을 옮겨오자는 건 줄 알고 지금 뭐 그렇다면야. 예전에 저 원창묵 이제 예전이 아닐 것 같아요. 곧 공약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원창묵 전 시장이 제2청사를 도청 제2청사를 영서 남부권 신설하겠다 원주 쪽에 그런 공약을 하기도 했었죠. 네네. 그런 행정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도청 제2청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딸려서 이런 아까 말했던 뭐 병무청 보훈지청에 또 원주 지소까지도 개소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 네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2청사는 강릉으로 갔잖아요. 제3청사를 여기 원주에 어떻게 또 유치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거죠. 역시 우리는 충주와 제천과 묶어서 새로운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청이 춘천에 있으니까 뭐 균형 발전 차원이라 해야 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춘천에 갖다 놨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도시는 아마 천안일 텐데 근데 도청은 저 홍성인가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홍성에다 다 갖다 놓지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 천안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가 이걸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도청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도청은 가지세요. 춘천이 갔든 어디가 갔든 가지세요. 근데 원주에 어쨌든 수요에 맞는 오픈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난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지역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원광수 시장이 최근에 뭐 법무부를 찾아가긴 했더라고요. 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좀 원주에도 내달라라고 했는데 뭐 인구 기준 미달이래요. 아무튼 원주는 진짜 합쳐야 되나 봐. 그래서 합치자 그러는 건가? 행사하고 열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치권들의 노력이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 원주 국회의원 4명 있잖아요. 그럼요. 갑을 병정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실상 박정아, 송기현, 최혁진, 백승아 다 있잖아요. 힘 모아가지고 지금 강원특별법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주를 위해서 또 이런 목소리를 또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중앙정보부처들 좀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강원도는 특히 더 도청에 있는 곳에 이런 정부 기관들이 다 위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다른 지역들 대비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당연한 얘기. 아니 뭐 좋아요. 네. 리액션 좋아요. 네. 다음으로 가보죠. 좋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교통안전 의식과 교통 문화 수준을 측정하고자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 안전 등을 평가한 교통 문화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교통문화지수에서 작년에 원주가 91.58점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어요. 네.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한번 저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작년에도 1위였습니다. 2년 연속 1위. 그리고 최근 6년간 5번이나 1위. 한마디로 우리가 운전 매너, 보행 매너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따라올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네. 정말 그 정도인가? 근데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이 다 의아해. 원주가? 그럼 다른 지역은 도대체? 뭐 매드맥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안전띠 착용률 A등급. 다 차고 다니시죠? 예.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 이게 난 침묵하시길래 약간 공감 안전띠 못하시는 착용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낮은 등급을 받는데 진짜로 안전띠를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낮은 다니시는 분들도 점수를 있죠. 받는 거겠죠. 그거 요새는 뭐 경고음 나잖아요. 땡땡땡땡 그거 끄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 아니, 철저하게 타고 다니시니까. 아니 난리가 나요 진짜. 그거를 끄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어. 아니면은 저 줄을 끊어서 아. 이런 얘기해도 돼? 그 뭔지 알 것 같아. 꽂아놓기만 하는 거야. 그냥 꽂아놓고. 인식만 시키는 거지. 그런 아니, 사람들도 있어요. 제 차는 좀 무거운 가방만 조수석에 올려놔도 인식되죠. 그렇게 사람으로. 막 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난리쳐서 그냥 발 쪽에다 그냥 가방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원주는 많이 하신대요. 착용률. 이게 당연한 게 오히려 또 지키기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띠 착용률에서. 그리고 횡단 신호 준수율에서도 A 등급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방면에서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글쎄요, 정작 중요한 지표에서는 좀 부진한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나. 대표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 기기 사용. 2등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A, B, C, D 2 중에 2등급입니다, 여러분. 1, 2등급의 2가 아니라 알파벳 2등급 50%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스마트 기기를 운전 중에 쓰고 있다. 뭐 내비 조작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해도 이게 들고 썼다는 거겠죠, 아마 이 정도 나오려면은. 근데 저도 운전하면서 많이 보는데 이게 전화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핸즈프리로 안 하시고. 그냥 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아무튼 위험합니다. 맞아요. 스마트 기기 네.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근데 강원도 꼴찌더라고요, 원주가 이 성적표. 그러니까 전국 1인데 종합 지표는. 근데 이 운전 중 스마트 기기만큼은 강원도에서 꼴찌다. 2등급이 나와버렸다. 지금 왜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많이 쓰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주 운전 B등급이 나왔어요. 좀 아쉽죠. 이게 A등급 나와줘야죠. 그쵸. 우리 류인출 도의원이 2번 걸려가지고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아니겠죠. 아무튼 그런 불상사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못 보이니까. 그럼요. 이런 문제가 태진다.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역시 우리 환란의 붉은 계곡에서 여기에 많은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단계동? 단계동이. 뭐 갑자기 단계동에 책임을 더 씌우세요. 일산 동민이 왜 단계동한테 갑자기 공격 단계 들어갑니까? 택지가 있으니까. 아니 다른 술 마신 것도 아닌데 단계 택지 공격 들어가. 왜 이러는 거지? 상징적인 곳이니까. 아니 그래요. 아무튼 지역 감정을 갑자기 불러일으키시네. 일산 동민. 알겠습니다. 주비 씨한테 일러야겠다. 그럼 뭐 단관 택지 이런 거 다 얘기해요. 근데 단계 택지 가장 클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거기서 근데 음주 단속도 많이 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제한 속도 준수 C등급 나왔습니다. 과속을 또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단 횡단 C등급이 나왔는데 요거는 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횡단 신호 준수는 A등급인데 왜 무단 횡단이 C등급이나 그러실 텐데, 아까 횡단 신호 준수는 횡단 보도인 곳에선 신호를 잘 지킨다는 건데, 이 무단 횡단 C등급은 횡단 보도가 아닌데 건너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애초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횡단보도 앞에 모인다는 거지. 근데 그쵸.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건너버린다. 이건 C등급이 나왔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세부 지표를 보면은. 다니다 보면은 느끼는 게 특히 원주가 대로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그 대로 사이가 아무래도 또 횡단보도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가 넓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 도로 중간으로 막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있어. 조금 그 횡단보도나 이런 것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교통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좀 거쳐서 갈 수 있게 하거나 좀 그런 보행자를 위한 조치들이 좀 있어야 사실 이런 횡단도 좀 무단횡단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횡단보도 더 늘리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무단횡단하면 안 되지만은 발생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의식 개선만을 어려우면은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원주는 거기에 이제 차담을 시설을 더 많이 갖추는 걸로 보통 대응을 많이 하는데, 선에다가 맞아요. 네네. 그것만이 또 능사는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행을 더 친화적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할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개인의 운전 보행 행태보다는 조금 이제 교통안전 정책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부 지표를 볼수록 들더라고요. 우리가 2024년 교통 안전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 안전지수는 얼마나 이제 보행자나 운전자 사고가 잘 예방되고 있느냐, 적으냐 이런 걸 본 건데, 안전지수에서도 원주가 30만 이상 시지역 중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문화도 좋고 안전도 좋다라는 건데, 근데 보행자 부문은 또 부진했어. B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보행자 사고가 또 많이 나타난다. 아까 저기 무단 횡단한 것도 좀 그런 전복이 것도 좀 되는 영향이 있지 대목인데, 않을까. 네. 횡단 중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쨌든 뭐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도적인 인프라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이런 지표들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그러니까 보행자 부분에서의 사고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 준수도 좀 낮게 나오고 무단횡단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또 맞물리면서 이게 난리 나는 연결되지 거거든요. 않을까. 우리 저기 아까 말한 저 KFC 사거리 쪽이 강원도에서 제일 사고 다발 지역이거든요. 거기 아주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나는 근데 원주가 다른 지역하고 또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저기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은 것 같아. 아 맞아요. 네. 저 원주교 오거리 같은데 나는 어르신들 어떻게 건너나 싶어. 나도 힘들어 가끔 숨차. 거기 건너려고 하면. 분명히 초록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좀 기다려다 보통 깜빡거리잖아요. 두 발 내디디면 깜빡거리지 않아요? 거의 난 그렇더라고. 바뀌자마자 나는 그래. 깜빡거려. 어쩌자는 건가 이거는. 난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가 너무 차량 친화 도시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네. 그런 부분 개선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너무 다급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느끼는 건데 그 보행자 신호에도 초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비나 이런 데서도 큰 승용차 다닐 때도 차 신호도 이제 초가 나오잖아요. 우리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근데 그게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진짜. 맞아요. 강릉이 모든 교차로 구간에 그걸 도입했대요. 네. 그 신호 얼마 나왔는지 알려주는 거를. 우리 원주는 일부 구간 시청로 주변에만 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다 확대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진짜 확실히 계산이 서요. 뭐 재미도 있다 그러던데 이게 얼마 남았나 이렇게 보는 지루함이 또 뭐 맞추는 것까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시간을 맞춘다. 시간을 맞춘다. 그럼 나는 엑셀을 더 밟게 된다고 이런 느낌 같아. 시간 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이게 아니죠. 보통 그 차도에서 만약에 좌회전을 해서 그 다음 신호를 갈 때 예전에는 저쯤 가면은 아슬아슬해서 더 밟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젠 계산이 서죠. 이게 딱 초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천천히 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진짜 잘 하는 것 같고 이런 게 많이 도입돼야 된다. 맞아요. 네. 사고 예방 조치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 원주도 하니까 성적 좋습니다. 자, 근데 원주만도 못한 지역들 한번 살펴보죠. 일단 강원도 전체는 B등급을 받았어요. 원주가 많이 견인한 거죠, 우리가. 전국 1위 했으니까. 자, 우리 라이벌 도시들 춘천 볼까요? 자, 춘천 D등급 나왔네요. 어떡합니까? 이거 D등급을 받아버렸어. 너무 활짝 웃으면 안 되나? 이거 웃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춘천 뭐 하는 거죠? 네. 근데 춘천은 항상 보행자 친화 도시를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적표로는 잘 안 나오네. 그러게요. 이게 뭐가 이게 맹점이 있나 평가 기준에 하여간 아쉽습니다. 많이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천. 자, 강릉 C등급 나왔습니다. 다들 부진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빅3 원주가 다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고 이게 좀 운전 매너가 이게 좀 아쉬운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렇게 여행을 춘천이나 강릉을 가보면은 네. 원주와 비교했을 때 느끼는 차이는 난폭인가요? 그런 왜요? 것보다는 네. 도로의 형태가 확실히 원주가 운전하기에 유리한 부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 네. 나 강릉 진짜 헷갈리더라. 나는 강릉 내비를 보고 가도 경로 이탈이 저기 시청 주변, 강릉 시청 주변에 무슨 뭐 교차로가 무슨 6개인가 있는 교차로 있잖아.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거기가 그래서 내비 봐도 헷갈려. 몇 번째로 안 돼요. 11시 방향이야, 뭐 몇 시 방향이야, 막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 이게 내가 차선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신호를 제대로 보는 것도 그렇고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은 다 똑같은데 도로 사정에 따라서 어디 가면 남포 운전자가 되는 거고 맞아요. 어디 가면 모범 운전자가 되는 네. 거야. 춘천도 저기 시청 앞에 봐봐요. 저 시청 들어가려면은 무슨 뭐 4시 방향으로 꺾으라는 데도 있고 뭐 11시 방향 꺾으라는 데 있고 뭐 난리 나잖아요. 맞아요. 나도 헷갈리더라고. 네. 그런 데 보면은 운전 안 하는데도 옆에 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로 책임도 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도로가 가장 난해하기로 유명한 부산 D등급 나옵니다. 네. 춘천하고 동급 나왔어요. 어렵습니다. 자, 대전. 저는 대전이 진짜 끔찍해요. 참을성이 없다. 운전자들이. 오. 조금만 원주에서 있다가 대전 가시면 눈물 날걸요? 좀만 못 봐면 빵빵빵빵빵 그런다니까 진짜 혼을 쏙 빼놓는다니까 진짜. 뭐 그런 건 사실 부산이 거의 대명사 아닙니까? 부산은 내가 볼 때 도로 탓이야. 사람의 천성은 착할 수도 있어. 아. 대전은 근데 내가 볼 때 도로 탓이 아니야 여기는. 도로는 괜찮은데? 너무 대전 비하는 아니고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전 근데 C등급 나왔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 오. 작년에 D등급이었는데 C등급 올라갔고요. 서울 2등급이 나와버렸습니다. 서울 경기 다 2등급입니다.
복잡하기로는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땐 차가 많으면 또 점수가 높게 나오기 힘든 것 같아. 그만큼 그쵸, 아무래도. 절대적인 대수가 많으면 난폭 운전자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쵸. 네. 그러니까 차량 수를 줄여야 된다. 우리의 결론. 결국에는 차가 많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적당한 자가용 수량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원주가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운전 매너, 보행 매너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슈를 마지막으로 원주통신 여기까지 할게요. (2026년 1월) 원주시의회 리뷰. 올해 첫 원주시 의회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제 262회 임시였어요.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열렸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 정부로부터 받았고요. 의안 29건, 건의안 5건을 처리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11건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또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진짜 발언이 확실히 아니 발언도 그렇고 나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들 이게 의욕이 예전만은 못하다 아무래도 맞아요. 네, 조금 이게 날림으로 하는 경향도 있고 회의록 보면서 놀랬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던데 스크롤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왜냐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딴 데로 가 있구나. 근데 반면에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기 중인데 5분 자유 발언 경쟁이 엄청 치열하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거 앞두고 자기 알리기 위해 가지고 아주 뭐 지금 신청 받아서 뭐 추첨으로 뽑고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 시의회는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 다들 뭐 그렇게 욕심을 내지는 않는 분위기다라는 점. 바쁘시겠죠? 지금 한창 이제 또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원래 해야 될 업무를 못하면은.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맹탕인 순간 잘하는 의원들은 더 진가를 드러낸다. 그럴수록 더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두가 맹탕일 때 돋보이는 한두 명의 의원이 있다라는 점.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번 1월 원주시의회 이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듯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라는 걸 할 수 있죠. 시의회가 이사장 비위 의혹과 일방적인 청소 행정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턴다는 거예요, 이제 시의회가. 그쵸, 네.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나서는 건 2004년 세금 낭비 논란이 거셌던 원일 플라자 사태 이후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정도 사안이다. 한 20년 만이죠. 원일 플라자 사태는 그 예전에 국인 씨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밑 빠진 독상? 밑 빠진 덕에 물붓기상인가 뭐 그거 나와가지고. 그 저거 교과서에도 실린 맞아요. 유명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 대우랑 분쟁이 붙어가지고 52억 원을 시정부가 물어줘야만 했던 그 김기열 시장 때 사건인데 이때 행정사무조사 할 때는 김기열 시장까지 불렀어요. 시장 불러가지고 닥쳤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막 이랬단 말이죠. 행정사무조사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출석시켜가지고 지금 국정조사랑 똑같아요. 불러가지고 호통치고 네네. 조사 똑바로 해라 혼내고 조사하고 막 이렇게 결과 보고서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워낙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노조도 지금 한창 투쟁 중인 문제가 어쨌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가로청소 구간을 지금 축소를 하고 맞아요. 또 인력을 감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그리고 이사장만 하더라도 조남현 이사장 지금 몇 개입니까? 뭐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저 이른바 보양식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2025년을 가득 채웠던. 그렇죠. 그리고 뭐 직원 사적 동원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야 땅 투기 의혹도 있었고 산업단지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뭐 채용 과정부터도 뭐 백지 이력서 논란도 있었고, 뭐 셀 수 없어.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8명인데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치웠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은 다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네네. 야당하고는 지금 뭐 겸상도 안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위원회도 어쨌든 민주당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요 문정환 의원이 하기로 했고요. 부위원장은 홍기상 의원이 합니다. 근데 이게 부위원장 선임을 두고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더만 이거 회의록 보니까. 어이 뭐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치열하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상길 의원 보고 하라 그러니까
생각 없습니다. 네. 이러고 이제 단호하게. 그다음에 최미혁 의원 뭐라 그러고 자기도 이제 고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홍기상원에게 갑자기 정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조남현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이 투명한지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가로청소 구간조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노조 갈등 노사 갈등 실태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3월 31일까지 활동을 하고요. 현장 점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는 회의를 3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 부를까요? 조남현 이사장은 부르겠죠. 불러야죠. 그럼 뭐 네. 누구 부를까? 저 밑에 애들 불러서 뭐 할 거야? 부장급들 불러서 뭐 할 거야? 결국엔 주동자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다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남현 호통치는 장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안 부를까요? 원광시장까지? 난 좀 불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시의회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이 박창호 문화재단 대표이사 지금 인사청문회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번에 보니까 저기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장 청문회 또 하겠대? 아이 그런 거면 그것도 해야 되지. 그쵸. 근데 그거 할 거면 문화재단은 왜 하는 거야? 해야지. 말도 않고 탈도 하는 문화재단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안 한대. 너무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는 또 피해 가려는 게 아닌가 선거 앞두고 그런 의문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원광시장까지 좀 불러야 되지 않나. 그럼요. 사실 진짜 사장은 원광시장 아니에요? 지방 공기업에. 그럼요. 우리 노랑봉투법도 통과됐는데 원청이 책임져야지 조남희 이사장도 어쨌든 그리고 이런 부르고. 갈등을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사 갈등을. 그러니까 이거는 원광수 조남현 불러가지고 서로 한번 말 부딪히게 해야 돼. 서로 가지고 무슨 말 하나 싸우든가 말든가 한번 붙여봐야 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보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으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강료 부정 사용 의혹이 있어서 시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일단. 그리고 법령보다 비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받고 임의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있죠. 그리고 전임 자치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외부 단체에 2년간 5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지출해 횡령 혐의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단계 동민도 아닌데 주민도 아닌데 단계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위원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를 독식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 조직화 해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버렸다, 사유화를 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위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를 좀 제대로 정상화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단계동 주민 1,200여 명이 자치위 해산을 촉구한 서명부까지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위는 문제가 많으니까 해산하고 제대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가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치위가 시정부 감사 처분도 거부를 했어요. 원래 위원장 자르고 요거 똑바로 수강료 부정 사용한 것도 되돌려 놓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부해버렸다는 거야. 위원장도 안 잘랐어. 야. 버틴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우리도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정부가 더 열받는 거지. 아니 이건 무슨 주민들도 그렇고. 진짜 그 주민 네. 이 지역에 뭐라 그러죠? 뭐 얼마나 큰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순간 그냥 내뱉으세요. 뭐 이렇게 말을 골라. 우리 중년 농부님이 얘기했잖아.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네. 그냥 나 토호 세력을 뭐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하려고. 나는 뭐 얼마나 심한 욕을 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뭐 토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셔. 토 세력이냐? 토호 세력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 사조직화 돼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우리 그 고려 시대 때 그 사병 있는 그 호족 뭐지? 호족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우리가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면은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고유 명사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방송이 이게 막아뜬다고 자꾸 생각하다가 이게 막아뜬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호족이냐? 호족은 좀 토보다 센 것 같기도 하고. 네, 호족이 맞나? 근데 맞겠죠, 여러분? 아니면 정정해 주세요. 네, 호족 맞나? 네,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처음에 올렸어요. 그 위원장 임기를 일단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 근거와 지원 중단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도 점검을 비롯한 읍면 동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시의회 심의를 바로 앞두고 하루 전인가 당일인가 바로 철회가 돼버렸어요. 돌연. 왜 그랬냐? 보니까 의회 사무국이 실수를 해가지고 입법 예고안에다가 그 원래 입법 예고안 보면은 이 조례가 어떻게 바뀌는지 구조례, 현조례, 그리고 신조례 이렇게 비교해 주잖아요. 맞아요. 변경 전후 대비표가 있잖아요. 그걸 빼먹어 버렸대요. 입법 예고안에. 그걸 뒤늦게 확인했대. 그 당일이 돼서야. 그래가지고 철회해야 된다는 거야. 제대로 입법 예고를 안 했으니까 절차적으로. 이게 양식이 그렇죠.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리고
컨트롤 CV를 잘못했나? 만약 이걸 왜 빠뜨렸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빠뜨렸대요. 뭐 직원 실수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심의를 제때 못해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됐다. 다음 회기가 3월이거든요. 최소한 2달 이상 이거 정사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황당 실수. 전국적으로 난 이런 사례가 있나 싶어. 아무튼 이거 아유 실수겠죠? 그렇겠죠. 실수겠지. 실수겠죠? 그런 의심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거 왜 2달을 왜 굳이 지연시키나 뭐 이런 선거 앞두고 뭐 그런 일은 실수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어요. 근데 이거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시의회가 이번에는 못하지만은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네, 그래서 네. 2월 2월 9일, 10일 딱 이 이틀만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9일에 상임위 심사하고 10일에 바로 본회의에서 망치 두드린다.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 진풍경입니다. 그러게요. 이 민선 국기 원주시위가 참 재밌습니다. 참 끝까지 별일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떨 때는 긴급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끼워놓고 그렇죠. 와. 어떨 땐 이런 황당한 이유로 내야 될 때 못 넣고 별일 다 있죠. 네. 자, 그다음 이슈. 오랜만에 치악산 케이블카 얘기예요. 올해 관광과 업무 보고에서 김경태 관광과장은 치악산 케이블카 현황을 밝혔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7월쯤에 완료를 하고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지만 7곳 정도가 있는데 예정지가 거기 중 하나를 이제 찍겠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종은 7월 달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7월 달에 근데 이제 이거 되겠어요? 선정됐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네, 통일이 안 되는데 네. 원주시에서도 7군데의 후보지가 신청을 했는데 네. 안 된 데가 서로 이제 그 험담을 그럴 것인데 예. 이게 여기다가 그 에너지 쏟느니 차라리 박업금대 활성화 사업에다가 에너지 쏟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양양이 지금 몇 년 걸렸죠? 케이블카 노는데 한 40년 돼요, 40년.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러느니 네. 그냥 이 방법금대 활성화 사업에다가 그냥 전력을 다해갖고 집중하시고 네. 그냥 저는 케이블카는 별론데요. 염려해 주셔서 이 왜 그러냐면은 예. 환경단체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은 예.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거 되겠어? 일단은 후보지 선정을 두고 지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물밑에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해달라. 저기는 안 된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핀피 현상이 나올 만한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내 집 앞마당에다가 이걸 해달라. 관광객들 오게. 처음 계획 발표된 직후부터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렇죠. 나왔잖아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선거 앞두고는 절대 선정 못할 거고 7월 이후에 또 정권 바뀌면 이게 시정부가 많이 바뀔 경우에는 이거 되겠냐 부담이 있어서 못한다 누가 시작하자마자 지역 갈등 일으키고 싶겠냐 그쵸.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민선 9기에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 속된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환경단체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케이블카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환경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하면서 네네. 저지를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양양도 지금 하는데 40년 걸리지 않았냐?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안 될 것 같아. 양양도 저 오색 케이블카도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난항이 될 수밖에 없다.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00억 쓰고 이럴 거면 차라리 반곡 금대 활성화 사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그래도 지금 열차도 구입했고 철로도 있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냐? 차고지는 비록 무너졌지만 마포대교는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이건 기왕 네. 돈 다 들였으니까 차라리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지 뭘 또 케이블카를 지어가지고 분산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을 낸 거죠. 네. 반곡금대도 뭐 현실적이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케이블카보다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탰어요. 관련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뭐 치악산의 친구들도 있고 원주 기후정의 행동도 지금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 그리고 사업비 700억 원이라는 큰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와 수기가 필요하다 재차 당부를 했습니다. 하여간 요거에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뭐 야당을 넘어서 여당 시의원조차도 치악산 케이블카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대놓고 내고 있다. 네네. 아예 신익선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거 별론데. 맞아요. 별론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시니컬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계속. 아니 이렇게 여야 지지를 다 못 받으면은 뭐하러 하나? 왜 포기를 못 하는 건가? 원광수 시험은 좀 의아합니다. 근데 원광수 시정 뭐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뭔가 자기가 그 해야 되겠다고 꽂힌 거는 누가 반대를 하든 그냥 밀고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추진력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중앙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제 관광가도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아카데미 극장 철거, 법정 문화도시 낙제점 등 원광수 시정 문화 말살 논란의 중심에 선 남기주 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이 인사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쵸. 지금 시민사회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죠. 아카데미 친구들 연일 이 역사박물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기주 관장 시위에 출석하면은 야당 의원들의 아주 거센 질타가 예상됐는데 뭐 그것 때문 아니겠죠? 이례적으로 병가를 내고 시의회 불출석을 했어요. 맞아요. 남기주 관장 불출석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글쎄요, 많이 아프셨나요? 네,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병가 불출석을 아쉽게 시의회에서 이제 질타를 받는 장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역사박물관 그러니까 질의 타임에도 그냥 질의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일단 뭐 남기주 관장은 불출석 했더라도 그 관련해서 한 번쯤은 질의를 해볼 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죠. 네. 뭐 문화교육국장이 답변을 하든 맞아요. 어쨌든 이 네. 인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냐, 뭐 언론적인 답변 나오겠죠. 그건 저희가 뭐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뭐 남기주 관장 장본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 차원에서라도 계속 시정부의 의견을 공식적인 답변을 맞아요. 남겨놓는 과정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그냥 물렁하게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워낙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음으로는 주목할 조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조례는 우리 조인 에디터가 꼽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조례인데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조례입니다. 네. 적치가구란 무엇이냐? 이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거 공간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그런 상태를 적치가구라고 하는데 그런 가구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 너무 이제 직설적인 표현으로 뭐 쓰레기집이라는 이제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집 그러니까 전체가 다 막 쓰레기로 막 뒤덮여 있어가지고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막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우리 가끔 이제 유튜브나 뭐 방송이나 방송에 네. 나오잖아요. 그럼 뭐 위기 가구 이렇게 실태해가지고 그런 여러분들 흔히 연상하시는 그게 바로 적치가구입니다. 네, 그런 적치가구에 이런 생활 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런 이제 가구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뭐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가구의 환경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도움도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 건강 전문 기관과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들. 예,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은둔 고립 청년 문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강원도민일보가 뭐 시리즈 기사도 내기도 했는데 은둔 고립 청년들도 대개 이런 적치가구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악순환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계속 내가 이제 은둔 고립의 원인이 어쨌든 이제 뭐 어쨌든 마음에 뭐 상처도 있을 것이고 고립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치울 의욕도 없는 거야. 맞아요. 뭐 이 집 내가 밖에 나갈 그런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집도 계속 쌓이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가 또 이제 한심한 거지. 그러면 또 계속 쌓이는 거야. 악순환이 되는 자기 거죠. 혐오로 또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쓰레기가 또 쌓여. 그럼 또 쌓인 쓰레기를 보고 또 자기 혐오에 빠져. 이게 그러면 계속 굴레로 산다. 언젠가 한 번은 이건 끊어야 되고 정신 건강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또 담겨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한번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그게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이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조례 안에는 특히 또 이제 실태 조사를 강제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실태 조사는 강제란 말이 그거죠. 이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네네. 되긴 한데 근데 언제마다 해야 되는지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강제긴 강제인데 강제가 아닌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년마다 해야 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안 해도 그만 아닌가. 언제쯤? 안 해도 그만이죠. 그 말은 사실. 그래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적치가구 문제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뭐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조례로 기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제가 꼽은 조례인데요. 원주시장이 제출한 헌혈 권장조례 일부 개정입니다. 간단해요. 내용은 원주시 헌혈 추진 협의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헌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헌혈이 이제 부족한 상황, 이제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네. 혈액이 부족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자원봉사, 또 권장 사업, 정보 제공, 홍보 등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계획을 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조례 개정은 뭐 그렇다 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조례만 바꿔서 될 일은 아니다. 원주 헌혈 장려 예산이 연간 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춘천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춘천의 10분의 1 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거야. 막 기념품 만들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건데 춘천은 더 나아가서 지역 화폐도 지원을 해주고 독감 무료 예방 접종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헌혈자들한테. 인센티브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요즘 또 이번 겨울에 독감이 엄청 그렇죠. 유행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독감 예방 접종도 생각보다 비용이 은근 부담이 돼요. 아, 부담됩니다. 네. 이거 무료 접종해주면은 그때 이제 찬스다 하고 이렇게 맞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내 돈 주고 맞기는 또 좀 꺼려져. 맞긴 애매해요, 맞아야 되는데. 그게. 근데 이런 거 필요한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아니 우리가 춘천보다 못할 게 뭐 있냐. 우리가 교통문화 지수도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데 춘천보다 이런 것도 앞서가야 되지 않겠냐. 왜 돈 들이는 일은 항상 춘천보다 뒤떨어지냐. 헌혈 문화도 이러면 안 된다. 앞서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점점 이제 늘려나가고 예산도 늘리려고 사실 헌혈 추진 협의체를 만든 것도 있어요. 네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더 예산 투입까지 해보겠다. 근데 어쨌든 협의체는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의지를 보여주려면 예산 편성까지도 제대로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당장 다음 추경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회의록 보면서 알게 됐는데 헌혈의 집 위치가 이번에 좀 제법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터미널 앞에 있는 그 헌혈의 집도 원래 터미널 앞에 있던 것도 무실동으로 바뀌고. 아니 그거를 처음 하셨어요, 근데? 아, 이번에 보고 새롭게 알게 됐는데. 아니 우리 뉴스레터에서 다 지난달에 전했던 건데 아, 그래요? 안 읽어요? 아, 읽어요. 왜 우리가 만든 것도 안 읽어? 매일 내가 7개씩 보다 보면은 아니 그거 잊혀질 때도 있죠. 그 내가, 소식을. 내가 얼마나 다 힘들게 끼워 넣었는데 그거. 아, 읽어 무실동으로 진짜 넘겼다고. 읽어요. 얼마 전에 두쫑쿠 준다는 그 소식까지 다 올렸는데. 아, 그건 봤어. 거기 위치도 다 그 링크 누르면 나오는데 무실동으로 다 옮겼다고요. 아. 그래가지고 뭐 저기 좀 의견들은 있더라고요. 단계동일 때가 더 좋았다는 의견도 있고 무실동.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재차 강조를 하죠. 무실동 네네. 쪽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거기 그 회의를 보니까 보건소 지하에 있는 것도 옮긴다고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위치를? 그건 몰랐네. 이번 회의록을 안 읽으셨나요 혹시? 어디로 옮긴대요? 나 그 봤었는데 아니 회의록을. 이런 거 읽으면 뭐해? 뭐 어디로 옮기는 줄 모르는데. 자, 옮기면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까지. 옮긴 거나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네. 이렇게 옮기니까 네. 더욱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네.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그건 뭐 제가 하는 얘기죠. 그거 예산 투입해라. 그쵸.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 투입 잘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번에 저기 우리 그래도 공영 주차장 요금 50% 감면해 주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 조례 개정됐을 때 그 얘기했단 말이죠.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헌혈을 한지 뭐 1년 동안은 감면해 준다. 이게 상식적인데 그때 조례는 어떻게 통과됐어요? 헌혈을 한 연도만 감면해 준다. 당해년도. 그러면 12월에 헌혈한 사람은 뭐 한 달도 채 못 누리는 거야, 감면 혜택을. 그 해만 해당되고. 1월에 헌혈하면 제일 좋은 거지. 1월 1일 해야지. 1월 1일이 제일 좋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1년이면 1년이지 뭐 그렇게 애매하게 했는데 드디어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조례까지 개정하면서요. 헌혈자의 공영 주차장 감면 혜택을 헌혈한 연도에서 헌혈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헌혈하시면 내년 오늘까지 헌혈한 날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이 점점 꼬이네.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례는 아니고요. 건의안인데요. 국인 씨가 좋아할 만한 건의안이에요. 그렇습니다. 박강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인데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촉구 건의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횡단보도랑 정지선 사이 늘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뭐 아까 저희가 뭐 교통문화 이런 것도 다루긴 주제가 했었지만 일맥상통하네. 네. 지금 현행 규정에 따르면은 차량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2m에서 5m 전방에 설치하도록 돼 있대요. 근데 5m까지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잘. 절대 없죠. 이게 규정 최소한으로 네. 적용해야 차들이 좀 더 많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은 2m로 긋고 있는데 어쨌든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이격거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정지선하고 횡단보도 짧으면은 차가 침범하기 좋잖아요. 횡단보도까지. 네. 넘나드는 경우 흔히 봅니다. 그래서 확대가 필요해서 어쨌든 원주도 이제 재작년에 4개, 그다음에 작년에 11개 지점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지정을 한 거구나. 네네. 이렇게 그래서 장소들. 어쨌든 이게 효과를 거둬서 이제 차량 침범 횟수가 6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침범 횟수가 원래 12회였는데 4회가 됐다니 이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적어요? 더 많이 침범하지 않나? 아마 이게 뭐 측정한 그 범위, 그날만? 네, 이제 그 작년에 시행됐던 그 구역에서 이제 측정한 횟수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12회에서 4회면 이거 66%라고 하면 이게 너무
난 표본이 너무 적지 않나 싶으면 맞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침범된 이제 뭐 사고나 이런 것들로 벌어진 횟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차량 침범 횟수가 사고 횟수. 네, 그러면 그러지 이해가 않을까.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감소한 효과는 있었다 확실히. 근데 어쨌든. 네. 근데 이런 이제 시행들이 지금은 지자체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나 아니면 행정 판단에 맡기게끔 돼 있대요. 그렇겠죠. 네. 원주시가 의지가 없으면 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맞아요.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핵심 과제가 선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정지선 이격거리 규정도 좀 더 확실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통일된 기준 지침 마련도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이런 주요 교차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일산동도 이제 그런 저도 이제 가끔 지나가다 보면 확인되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또 정지선이 2m도 안 되는 횡단보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근데 맞아. 이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정지선하고 저 횡단보도 거리를 재고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잠깐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이거 어디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는 왜 줄자를 도로에 대고 다닐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정지선 그 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유튜브에서 청주였었나 충주에서 이게 몇 년 전에 청주와 충주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맞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쪽 주민들에게는 원주였나 춘천이었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아무튼 죄송합니다. 불증한 곳입니다. 아마 청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지역도 이게 원래 이렇게 정지선 거리가 되게 짧았대요 횡단보도에서. 근데 어떤 한 교통 경찰 분이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적극적으로 시에도 제안을 하고 경찰서에도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지선 길이를 넓히는 그 정책을 시행을 했었대요. 근데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비율이 확실히 낮아졌다라는 그 유튜브 콘텐츠를 본 직후부터 이게 정지선 길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원주는 어떨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진짜 이 동네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원주 전역은 안 되더라도 내가 가끔 요즘에 또 뭐 걸어 다니기도 하니까 일산동에서부터라도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재요. 이렇게 그 횡단보도를. 그래서 뭐 엑셀로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에 좀 마킹을 하고. 얼마나 지금 되셨어요? 지금 한 60% 정도 일산동 됐는데. 전체 도로에? 네네. 진짜요? 일산동이 꽤 크더라고 저는. 그렇지. 일산동 크지. 일산동이 한 그 제 생각으로는 세브란스 그 정도 경계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원 가면 거의 직전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저쪽 그 보건소 넘어서까지도 일산동 경계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우리 은면동전 때 다 봤는데.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뭘. 그러니까 또 넓다 그랬잖아 그때도. 막상 재려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근데 저기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나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안 나올까요? 그렇게 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직접 몸소 실천하는데 의의를 두셨다. 그럼요.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이야기 Y에도 한번 나와보고 좀 더 이렇게 골목골목에 실제로 어떤 현황이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건의안이 더 공감이 되겠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박한근 의원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 제가 데이터들을 재보니까 일산동 시급합니다. 어린이들이 위험합니다. 원래 해주시죠. 계획은 한 작년 12월 늦어도 이거 올해 1월에는 그 완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횡단보도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3월 내에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조한 측에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도 공론화를 한번 해보죠. 자.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네, 그래서 이격거리 확대를 정책적으로 우선 시행을 해야 된다. 여기가 제일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있어 단계적 확대를 요구하게 됐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 기술 자문, 우수 사례 공유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기 업무 보고 보니까 교통행정과 고동철 과장이 지금 업무 보고 한 거 보니까 아까 재작년에 4개 했고. 작년에 11개 했는데 올해는 15개까지 시범 지역을 넓히겠다. 그러니까 점점 시정부도 그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파격적으로
공을 하나 뒤에 더 붙여가지고 그럼요. 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산동만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그런 지점, 특히 기업 도시나 이런 쪽도 아마 필요할 거고. 기업 도시는 근데 아마 뭐 계획 도시여서 어느 정도는 좀 이격거리 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조치들은 우리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발언, 주목할 발언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발언 제가 꼽았는데요.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 현수막이 화제긴 하네요. 불법 현수막 근절하자. 근절하자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했어요. 원주시 도심 곳곳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품격을 위협하고 있다. 근데 안전도 사실 위험하긴 해. 이게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는 시야를 또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원래 못 달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맞아요.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근데 달고 있다는 거야. 아니 지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른 분의 안전도 걱정이 그렇지. 돼요. 여러모로 안전이 네. 이게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공정한 과태료 집행 사례를 인용을 하고요. 또 김해시의 현수막 제로거리 디지털 광고물 도입 사례도 소개를 하면서 원주도 원칙 있는 단속과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저희가 늘 하는 얘기를 맞아요. 심영미 의원도 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말 공휴일 포함 정비 인력을 보강해서 시도 때도 없이 떼야 된다 이거는. 왜냐 시도 때도 없이 달아대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 기반 정비 용역 체계로 전환을 했다. 이거는 지금은 실적만 채우면은 그냥 돈을 주는 시스템인데 이제는 더 많이 뗄수록 돈을 더 주는 시스템으로 가자. 포지티브한 성과가 방식으로 가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내가 해야 될 몫을만 하면은 그 이상은 안 하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실제 징수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태료도 잘 처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집행도 지금 아까 공정하게 안 하고 있잖아요. 차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아무래도 계속 얘기하지만, 네, 얘기하시죠. 그 여기 사례로 들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가 광산구. 광산구 아니 오타를 제가 기껏 정정했는데 오타 광산구가 이게 뭐 그 심영미 의원도 강조했던 게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했다. 근데 광산구에 여야 가리지 않을 만큼의 의석 배분이 있나요? 광주 광산구에? 그래요? 어쨌든 원칙이 바로 서 있다. 원칙이 바로 서 있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원칙이 저 문득 궁금하네. 광산구 더불어민주당 14석, 진보당 3석, 정의당 1석 있네요. 여야가 있긴 한데 14대 4 정도인데 그 국민의힘이 아예 없네요. 민주당 14, 진보당 3, 정의당 1.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 모였겠구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자 뭐야 핵심은 뭐야?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우리도 원주통신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목할 건 뭐냐 근데 아까 케이블카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원광소 시정에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견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원광소 시장이 경선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늘 드리지 않겠습니까? 시의원들의 기류도 미묘하다. 이거 뭐 말은 대놓고 안 했지만 여당 의원들도 구라 적당히 쳐라 현수막으로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뭐 억측입니까? 과한 해석입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마지막 발언 국인 씨가 꼽아주셨어요. 네,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식 없는 원주를 만들자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 결식아동 급식카드 제도의 실효성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 이게 네. 그거죠. 한마디로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 먹을 수 있도록 카드를 바우처처럼 발급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대부분이 편의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원래는 음식점 가서도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음식점보다는 편의점을 선호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음식점 가면은 뭔가 혼밥 같은 걸 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 사실은. 그쵸. 성인들 중에도 혼밥 못하는 사람들 어른들도 많거든. 힘든데. 그리고 편의점은 간단하게 그냥 삼각김밥, 도시락, 뭐 즉석식품 이렇게 라면 사가지고 뭐. 라면 뭐 이런 거 사서 먹기 딱 좋으니까 가볍게 나오기 좋으니까 아마 그래서 더더욱 편의점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들을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길 원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렇게 인스턴트 위주로 가면 건강이라든지 이런 식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점 중심의 급식 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나비암 앱이 있는데 결식 아동들이 쓰는 앱인가 보네요. 네네. 근데 여기에도 이런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잘 안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앱의 정보 정확성이라든지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 가게 네트워크를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 요 결식 아동 급식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 네네. 가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어느 정도 뭐 네트워크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홍보가 역시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잘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아까 나비야 맵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좀 게시를 많이 해야 된다,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제언들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원주형 온밥 돌봄 모델이라 그래서 이게 배달용 서비스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거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운 친구들, 약간 교통편이 불편한 지역에 살거나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예 집까지 이제 배달을 해줘서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서비스. 한 끼를. 여기 보니까 발언한 걸 보니까 인천에서 비슷한 모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원주도 소위 온밥 돌봄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결식 아동들이 집에서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또 한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아동급식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이제 발언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결식 없는 원주를 만들자.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진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결식 아동이 있다. 이런 거는 참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런 거는 좀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그러니까 따뜻한 가게 이런 사례들이 그 사장님의 선의로 이제 어떤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보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한 지점이라서.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했지?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손뼉을 치다가도 기부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질을 한다. 되게 위험하게 보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후자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부하는 건 물론 대단한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부가 필요 없는 사회, 누구나 당당하게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가려면은 이런 제도적 보완부터 필요하다. 너무 거시적으로 갔나요 지금? 아유, 그게 딱 발언의 취지죠. 나는 거시적으로 마무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튼 결식 없는 원주 꼭 만들어 봅시다. 여기까지 1월 원주시의회 리뷰 진행해봤어요. 오늘도 홍보 하나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1980 사북 3차 원주 상영이랍니다. 벌써 세 번째, 여러분. 네. 이제는 놓칠 수 없다. 봐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1, 2차 모두 못 봤거든요. 이번만큼 보셔야 됩니다. 날짜 좋아요. 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후 2시에요. 롯데시네마 남원주 5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단구동 롯데시네마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왜요? 이번에도 저는 틀려 먹었습니다. 안 돼요? 일요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날 원주에 없어요. 왜요? 부산 가요. 부산? 여행? 가족여행이 가족여행 고향으로 가시는구나. 또 못 봐요? 또 못 봅니다. 사북 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아니 공교롭게 그렇게 되면 자꾸 3번이나 놓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반드시 갑니다. 2월 22일에 3차 상영의 만큼은. 이날도 영화 상영 후에 박봉남 감독과의 GV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발 이때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근데 1, 2차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 그래서 3차까지 또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오버부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간에 듣는 얘기로는. 그래서 좌석이 모자랐다. 뭐 계단에 앉아서 봤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시대를 관통했던 분들, 살아왔던 분들에게는 이게 또 정말 아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간을 푸는 느낌. 이런 느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영화를 더 많이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때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영화를 통해서 또 새로 공부하는 또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1980 사북, 어쨌든 우리 강원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사북 사건, 사북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 만큼 관심 갖고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은 꼭 만나자고요, 우리. 네. 자, 그럼 오늘 원조한 척 178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